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VOA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스티븐 비건 국무부 부장관 겸 대북 특별대표가 이번 주 일본과 한국을 잇따라 방문해 북한 비핵화 문제 등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전문가들은 비건 부장관의 이번 방안은 미국과 한국의 대북 공조를 확실히 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하면서 미북 대화 재개 가능성은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첫 소식 김영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로버트 아이논 전 국무부 비확산 군축 담당 특보는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비건 부장관의 이번 주 방안은 미국과 한국의 대북 공조를 확실히 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비건 부장관의 임무는 강력한 동맹 유지라면서 향후 불확실성의 시기에 미국과 한국이 긴밀히 협조하도록 하기 위함이란 겁니다. To try to ensure that the United States and South Korea are in sync on some critical issues, to try to keep the allies together despite strong efforts by North Korea to intimidate South Korea and perhaps to drive a wedge between the allies. 아이논 전 특보는 그러나 비건 부장관이 올해 내 북한과의 대화 재개에 대한 기대는 하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조셉 디트라니 전 육자회담 차석 대표 역시 미국과 북한의 대화 재개 가능성을 낮게 봤습니다. 미국은 지난 몇 달 동안 북한의 실무그룹 회담을 요구해왔지만 북한은 반복적으로 거부해왔다는 겁니다. 또 북한의 최선희 외무성 제1부상이 발표한 담화문을 볼 때 북한이 실무회담에 나올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은 그러나 비건 부장관의 방안을 유심히 지켜보고 있을 것이라면서 미국과 한국은 모든 사안, 특히 북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에 대해 긴밀히 협조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미국과 한국의 관계가 껄끄럽고 부정적인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추측이 많다면서 방위비 분담금 협상 같은 사안은 빠르게 해결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한미연합사령부 작전참모 출신인 데이비드 맥스웰 민주주의 수호재단 선임연구원은 비건 부장관이 이번 방문에서 미국과 한국 간 대북정책 소통 채널인 미한 워킹그룹에 관련해서도 주요 의제로 다룰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비건 부장관이 이번 방안에서 북한의 최종적이고 완전한 비핵화, 즉 FFVD를 위한 조율을 더 강화할 것이란 분석입니다. And I hope that this is something that Mr. Began and Mr. Lee will reinforce when they meet this week, because it is really critical that the ROK-US alliance be synchronized and transparent with both sides as to the strategy going forward. 아이논 전 특보는 비건 부장관의 방안에 앞서 국무부가 FFVD를 언급한 건 기존의 미국 입장과 다르지 않다면서 동시에 트럼프 행정부가 북한이 원하는 비핵화의 중간 단계를 받아들일 준비가 돼 있다는 뜻도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김현교입니다. 영국 정부가 브렉시트 이후 인권유린 독자 제재법을 7일 발효하고 정치범 수용소 운영에 책임이 있는 북한의 국가보위성과 인민보안성 등 두 곳을 제재 대상에 포함했습니다. 도미닉 라브 영국 외무장관은 7일 영국 의회 하원에서 세계 인권 제재 법규 도입을 발표하고 영국의 첫 독자적인 인권 제재 법안을 기반으로 전 세계 가장 최악의 인권 유린에 연루된 개인과 기관을 제재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지난 50년간 수십만의 수감자가 끔찍하게 죽어나갔을 것으로 추정되는 북한의 비참한 정치범 수용소에서 발생한 노예화와 고문, 살인의 책임이 있는 두 기관이 제재 대상에 포함된다고 밝혔습니다. 영국의 이번 제재 대상에는 북한과 러시아, 미얀마, 사우디아라비아 등 4개 국가의 개인 47명과 2개의 기관이 올랐으며 4개 국가 가운데 기관이 지목된 국가는 북한이 유일합니다. 제재 대상들은 영국 입국 제한 등 여행 금지와 자산 동결 조치를 취할 수 있고 그 외에 영국의 은행을 통한 자금 송금과 관할권 내에서의 수익 창출 활동 등도 금지됩니다. 미국 국무부는 영국이 인권 침해를 이유로 북한 기관 등에 대해 제재를 단행한 것과 관련해 인권 증진과 보호에 대한 영국의 지속적이고 국제적인 리더십을 평가한다고 밝혔습니다. 국무부는 6일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 명의의 성명에서 영국 정부가 2018년 제정한 제재 및 자금 세탁 방지법에 따라 국제적인 인권 제재 제도를 구축했다면서 이같이 평가했습니다.
국무부는 이번 조치가 영국의 제재 정책과 미영 두 민주주의 국가 간 협력을 위한 새로운 시대의 시작을 의미한다면서 이 국제적인 제재 제도가 세계적인 차원에서 인권 침해에 대한 책임을 증진할 수 있는 강력하고 새로운 경제적 수단을 영국에 제공할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앞서 미국 정부는 지금까지 인권 침해와 관련해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 등을 포함한 개인 32명과 13개 기관을 제재 대상으로 지정한 바 있습니다. 최근 남중국해에서 미국 항모 2척이 합동훈련을 실시하고 전략폭격기들이 잇따라 출현하는 등 영내 미국의 군사력 배치 훈련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중국이 영내 특정 국가의 항행의 자유 등을 침해하는 경우 미국은 이를 수용하지 않을 것이라는 의지의 표현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김시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미국 해군은 현재 핵추진 항공모함인 니미츠 항공모함과 로널드 레이건 항공모함 강습단이 남중국해에서 합동훈련을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공중 방어 역량을 극대화하도록 설계된 전술훈련과 빠르게 변하는 영내 작전 상황에서 군용기들의 장거리 정밀 해양 타격 능력 확장에 초점을 맞춘 훈련이라고 미국 해군 7함대 사령부는 밝혔습니다. 중국이 지난 5일까지 베트남과 영유권 분쟁 중인 남중국해 파라셀 군도 인근에서 해상훈련을 실시한 가운데 이루어진 사실상 같은 지역에서의 이 훈련에는 미국 본토에서 파견된 B-52H 전략폭격기 한 대도 합류했습니다. 태평양 공군 제96 폭격비행단의 사령관 크리스토퍼 더프 중령은 미국 전략자산이 작전구역에 빠르게 전개되고 장거리 폭격 임무 수행 역량을 보여주는 것이 훈련의 목적이라고 밝혔습니다. 미국 CNN 방송은 미 해군 항공모함 2척의 남중국해 출현은 6년 만이라며 영내 분쟁 지역에서 미국이 중국을 밀어내기 위한 최근의 군사력 표출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실제로 미국은 최근 서태평양 영내 군사력 강화 움직임을 보여왔습니다. 지난달 중순 B-52H 폭격기 3대가 루이지애나주 박스데일 공군기지에서 알래스카 아일슨 공군기지로 3년 만에 재배치된 뒤 남중국해 일대를 여러 차례 비행한 바 있습니다. 미국은 영내 중거리 미사일 재배치 계획도 시사해왔습니다. 러시아와의 중거리 핵전력 조약 파기 뒤인 지난해 8월 마크 에스퍼 미 국방장관은 호주 방문 도중 아시아의 중거리 미사일 배치를 고려 중이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그렇게 하고 싶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미국은 내년 2월로 만료 예정인 러시아와의 핵무기 군축 협정인 신전략 무기 감축 협정에 중국을 포함시키려는 움직임도 보여왔습니다. 마이클 오헨런 브루킹스 연구소 선임연구원은 이번 합동훈련은 영내에서 미국이 중국을 견제하려는 의도라고 분석했습니다. I don't think there are big implications, except that the United States is making clear that we're certainly not interested in gradually deferring to China's ambitions or intents in the South China Sea. There's not going to be a gradual erosion of America's will to treat that body of water as international waters and to preserve our rights of access. 오헨런 선임연구원은 이어 이번에 항공모함 2척이 동시에 배치된 것은 미국의 항행의 자유 수요 의지는 줄어들지 않는다는 상징적인 모습을 중국에 보여준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VOA 뉴스 김시영입니다. 북한 정부의 지원을 받는 해커 그룹이 미국의 대형 소매 회사들의 웹사이트들을 해킹해 소비자들의 정보를 빼간 뒤 개인정보 등을 불법적으로 팔아왔다고 네덜란드 보안업체가 밝혔습니다. 네덜란드 보안업체인 산색은 6일 보고서를 통해 북한과 연루된 것으로 알려진 라자루스와 히든 코브라 등과 연결된 해커들이 미국 대형 소매회사들의 온라인 결제 시스템에 악성 코드를 심어 상품 결제 시 신용카드 정보를 빼돌리는 수법을 지난해 5월부터 사용해왔다고 말했습니다. 보고서를 작성한 윌리엄 디그룻 산색 연구원은 이런 수법은 지난 2015년부터 러시아나 브라질 등이 사용하던 방식이었지만 북한은 악성 코드를 심는 등 탐지가 어려운 매우 고도화된 해킹 방식을 사용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온라인 결제 시스템에 악성 코드가 있는지 파악하는 것은 숙련된 전문가들도 어렵다면서 일반인들의 피해를 우려했습니다. 영국에 정착한 탈북민 700여 명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잉글랜드 북부 요양원 7곳에 의료 일회용 마스크 7,000장을 전달했습니다. 기증에 앞장선 탈북민 박지연 씨는 6일 VOA에 탈북민들을 받아주고 자유와 희망을 알려준 영국에 보답하고 싶었다며 한국 내 탈북민들의 도움으로 한국에서 마스크를 지원받았다고 설명했습니다. 박지연 씨는 자신들이 고통받을 때 영국인들이 관대함을 보여준 것처럼 이제 자신들도 도움을 받기만 하지 않고 어려울 때 손을 내밀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상으로 VOA 뉴스투데이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